집회 참가자 여러분, 저희 경찰은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도로정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삼가주시고 도로가 마땅한 마당에서 적법한 집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보와 같은 불법 행위는 통주경찰서 경찰과에서 사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오늘 이른 새벽부터 저 경찰차들이 들어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4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얼른 나왔는데 아침에 기온이 엄청 차게 느껴졌습니다. 찬 새벽에 이렇게 또 한마음으로 모여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저 무리들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76년씩이나 점령하고 있는 저 미제국주의자들의 군대를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주적인 가수는 우주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는 찬송 힘을 위한 행진곡 육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냉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쌓으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서울서 내려온 조카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오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꽃들을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운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 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서일과에 따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는 제목으로 전해집니다. 그 평지설교 그 마지막 가장 핵심 알갱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고심참담했었던가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내려와서도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한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거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하느님께 되들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당신도 그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반대 악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존재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교회식 용어로 말하면 사탄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악마, 마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신은 사탄을 사랑했습니까? 하고서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은 있는데 하느님이 사탄을 사랑하여,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하지 못한 일을 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번개치듯이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들, 그 말들이 하느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느님 말씀이 그래, 미안하다. 나도 못하는 일 너한테 시켜서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바보야, 네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원수냐?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원수냐? 너랑 함께 살아가야 할 내 이웃, 너희 형제, 너희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새겨듣기 시작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말씀으로 해석해서 기억이 다시 좀 발전시켰습니다. 생각을.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지 그냥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게 그게 복이 안 되어서 집회 참가자 여러분, 서로 화해하라, 여러분들은 현재 화목하라 도로 전차로를 이렇게 점거하여 하시는 집회를 말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 어떻게 지휘한 참가자 이 하늘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도로교통법 어떻게 제3항 이 땅에서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계의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가능하도록 그런 일이 가능한가? 마을에 관한 마다 그 길을 도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과 같은 불법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야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죄인들보다는 더 나은 너네들은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학생들에게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나의 무엇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까지 위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우리가 각자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라는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우리라는 세계의 넓이가 그 우리라는 세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라는 세계가 한없이 넓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키워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성경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격을 성숙해 나간다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저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우리가 어떠한 복수를 나의 의무로 율법이 나에게 지어준 의무로 생각한다면 복수는 끝없이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복수 혈전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더 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언젠가 또 용서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용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죄 지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반응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미친놈, 내가 먼저 것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미친놈 소리나 듣지 그 사람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매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 폭력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경찰이 우리들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의 몸에 피멍이 들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경찰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게 만듭니다. 당장 뭔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경찰들을 향하여 우리가 욕지거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욕은 사실은 저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언사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인격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은 개 같은 짓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이들을 부리는 주인의 명령에, 그 명령에 따라서 늘 함께 보고 웃고 대화하던 사람들을 향해 물어뜯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난삼아 개한테 집에 기르는 강아지한테 참가자 여러분, 손님 오면 주최자에게 물어 십시 이러잖아요. 참가자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러가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도로상에서 그렇죠. 진행 중인 집회는 집회 및 시위 그래서 을 제20조 제1항 우리가 3호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지금 시위를 위반한 집회, 너네들이 하는 짓은 같은 항 제5호 도로상도로 너네들의 인격 수준이 제4항 2호에 현재 개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말로 제20조 제발 사람이 되라는 말로 헌법 시행 저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니 모든 참가자께서는 어쨌든 지금 즉시 우리는 이산하거나 저들을 향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네들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라고 경찰서 경비과에서 촬영 중입니다. 그렇게 되들지 않습니다. 다만 깨우칠 뿐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장할 뿐이죠. 우리의 방법은 여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실천 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평화를 지켜내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늘 우리를 힘차게 북돋아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 한번 보세요. 이게 참 가을 장마 끝에 모처럼 푸르름이 쫙 보이는 정말 그런 좋은 뭐랄까합니까. 아침에 통통닭하면 좀 몸이 건조한 표현이고 제가 이 시심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긴 해야 되겠는데 죽이네.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죽이네. 타보로 시인보다 더 감각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한 소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짜라잡잡잡잡잡. 제가 옛날에 잠자리 잡고 삐약삐약 할 때 참 오늘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홍도도 울 때는 오빠를 믿고 우는 거고요. 동생이 울 때는 그 가산자는 오빠로서 서로 말없음표로 통하는 상호 의존적이고 기대고 하는 게 있으니 울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송의 싸움을 거기에 한번 비교해봤어. 예, 참,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 못난 이 정부의 국가의 행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우리 소송이가 울 때, 홍도가 울 때, 우리를 먼발치해서 마음으로 따라 성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행동하는 우리 국민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홍도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싸움이 우주로 말하면 블랙홀, 태양계에서 작은 행성을 싹 잡아먹는 그런 블랙홀 있습니까? 태풍의 눈, 작은 나비의 몸짓에도 결국은 거대한 태풍을 몰아오듯이 우리 한반도의 이 평화의 눈, 평화의 블랙홀, 미국 놈들한테 자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가는 이 소송이가 전국적으로는 우리에게 블랙홀이요 태풍의 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이 대선 주자들 나와가 뭐 저끼리 토론하고 그러면은 뭐 니는 뭐 주한미군 뭐 숫자 줄을래 말래 이런 토론도 하죠. 그 절마들끼리 식상하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대선 전국에는 권력이라는 땅 따먹게 하는 소리, 탁 깨지는 소리,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소리, 인간 짝끝달라고 하는 이런 소리만 난무하고 아직은 한반도 평화가 어떻고 미국의 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 외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얼마들 일부러 싹 피해가는 것. 당당하게 지금 70년 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지 지랄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기반된 일본과 한국의 이 관계, 식민지 청산은 똑바로 돼야 된다는 이 소리를 우리 대선 주자 그 누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독도 도발도 없고 위안부 없고 뭡니까 이거 징용 강제징용 없고 헛소리 뭐하죠.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일본으로부터의 사과 없고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개새끼들이 독도를 적었다이라고 우기는 이 현실에는 미일 간의 미락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지소미아를 지금 우리가 일시 중지시켰잖아요. 중지 효력을 우리 수비 대변인 맞은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냐. 이 뭡니까? 중지만 중지지 중지 효력을 중지시켜놨다니까. 이게 미국 새끼들이 문재인 좀 똥짜발을 한방 차니까 안따가 봐라. 그때는 대만에 있게 군사정보 교류협정 뭐해? 일본한테 딱 던져놔 놓고 일본은 물러서는 게 없는데 우리 혼자 물러섰어. 효력을 중지시켜버렸으니까. 이거 다 미국 새끼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지소미아. 자,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효력을 중지시키라는, 아니 또 말이 거꾸로 가네. 하여튼 중지시키라는 효력을 중지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참 말이 잘 안 되네. 뜻은 알겠는데 이게 투사가 원래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로 하니 말쟁이가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뜻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미국 놈들이 청와대에 전화해가 한방 나와보니까 직선이 뭐하고 자기 국민의 자존심 체면 다 푸게 푸고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우리한테 상호주의에서 우리한테 보따리 끄는 게 없습니다. 올림픽 때 개새끼들이 독도를 적었다고 지랄하는 이걸 미국이 뒤에서 뒷배를 봐주기 이런 기라.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맘 되면은 반도체 없다고 저거 나라에 투자해달라고 미국 새끼들이 우리한테 사정하잖아요. 우리도 한마디 해야죠. 좋다. 반도체 마음껏 해볼 테니까 일본 똥구멍 그만 쓰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좀 그만 괴롭히라. 이 소리 할 수 있어야 돼. 지가 영어가 짧아가 뭐하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에 대만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지랄 나라 개뿔씨. 우리 백강선 아주머니 아까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그 소희씨 틀어주는 인터뷰 보니까 청와대에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 인티그 차례의 경우만 짧지만은 아주 강하게 충분한 시간 전파를 타고 나왔어요. 해서나가 훨씬 도로의 저보다 정보를 나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상에서 저는 이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미국이 제20조 일본을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같은 함 대한민국 정책을 으로 인해 제16조 제4항 70년 동안 질서를 유지할 수 계속 펴고 있다.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이 대한민국보다는 침략국인 일본이 아직도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고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서 대한민국은 늘 일본의 밑거름이고 희생물이 늘 우리 사드를 통해서도 아직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드에서 나오는 저 레이더의 초 1급 정보들 다 일본 새끼들한테 건너갑니다. 중국에서는 뭐 미사일이 됐든 북한에서는 미사일이 됐든 제일 먼저 이 소송이 이 레이더가 일본 놈들 목숨 던져주는데 이발자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못난 이쯤 되면은 70년 지난 이쯤 되면은 친일 민족 뭐 반민족 행위했는 그 새끼들을 처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처단 못했잖아요. 처단함이 마땅하지만은 처단함 이상으로의 그 정도의 정기를 가지고 내치를 펼쳐야 되고 외교를 해야지 진정 권력자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상 밥그릇 갖고 니끼리 맞니 내끼리 맞니 뭘 했니 많이 수시방팀 이런 아들한테 국민의 세금을 줄라 카이 참으로 딱합니다. 이거 우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 알겠죠? 설마 간이 얘밖에 나온 것도 아닌데. 뭐야? 그렇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지 나발인지 할 때가 51년도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65년도 일본하고 우리 김종필 씨가 가서 한일 청구권 얘기할 때도 그때는 엄연하게 해방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누구도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협상하고 살피고 보도문 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직도 우리 후손인 우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의 뭐라? 김천 가는 거래. 김천. 그래. 그럼 올라가야지. 집을 이봐 우리 주민이 시계 자고 그러는데 올라가야지. 저희가 차로를 막았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 우리 동지들 이 겨울이 왔고 이게 두툼한 옷을 입어야지 이 소송위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몸을 아껴야 되지만은 저 뒤에 있는 우리 국방부 대리인께 내 요청합니다. 공사 차량 올라가는 거 뭡니까 그 시계 조절하는 걸 뭐라 합니까 저 공무원들 출근 1시간 늦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던데 이제 아프네. 공사 차량 올라가는 시간도 동절기나 기후를 고려해서 섬주 주민 대책위원장이 국방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나니 지금 현행 7시 반, 그러니까 뭐 8시에서 1시간 뒤로 늦춰주기를 요청합니다. 알아들었나? 국방부 대리인께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할매들 새벽에 자꾸 나오고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우리 동지들 새벽밥 먹고 안개 낀데 오다가 이 사고라도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우리 투사들, 동지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진입시간을 1시간 늦추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점잖게. 그래서 알아듣고 하여튼 위에 지부 얘기해서 다음 집회 때부터는 우리가 이 새벽밥 안 먹고 나오도록 조치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됐군요. 그래, 뭐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아침에 나올라가 안기가 끼가 잘 안 비. 우리 김천 동지들은 우리 승민 씨 아까 보니 꼬불꼬불 타러 도로 타고 막 단포차 확 지나가니까 그쪽은 위험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경고방송 그래요. 우리 유자진에서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참, 갖고 저는 안에 아예 한 개 더 입어도 추운데 도로의 장소로 이동하자. 자 보세요. 우리 저 현재 도로상에서 대구 평통사 집회는 우리 대표님 시에 관한 법률 그럼 추울 제20조 텐데. 제1항 제3호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자. 관한 집회. 그래 우리가 오늘 뭐 도로 정보로 인해 제16조 제4항 목요일이죠. 질서를 또 유지하는 이렇게 집회에 나옵니다. 일주일 두번 하고 나면은 제20조 또 제 얼마 동안에 말미지만은 같은 법 뭐 시행령 이렇게 제14조에 체력을 따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경기마다 또 경기장청기장이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뭘 얘기하고 다음에는 뭐 우야고 이 싸우다 우야만 뽑아내고 이 공에 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3차 이상 해산명령이 종료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하여 직접 해산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지금 즉시 그 해산 위원장님 회의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중하게 요청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한 7시쯤 기도회를 시작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회를 7시부터 시작하면 물론 저들은 마음이 급해지겠지만 그래서 좀 더 격렬해지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예, 아무튼 저 위에서 또 밀고 내려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이 시간에 우리 교무님께 바톤을 넘겨드리게 돼서 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발 교무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듣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무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하루 종일 할 텐데 논쟁을 잘하니까. 말을 듭니다. 네, 오늘은 법복을 입고 꼭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까운 그럴 것 같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내려오네요. 네, 오늘이 원기 오물교 기념으로는 106년이고요. 오늘 9월 9일이네요. 9월 9일. 인바 1644일 아침 기도를 마치고 왔습니다. 함께 평화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정하고 계시는 진리전에 마음을 모읍니다. 천지영기야신정 만사여의야신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하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정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영기하신정으로 외웁니다. 천주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 정하여 있으니 만사여의야신통 일체의 모든 일이 그 진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천지여와 동일체. 그래서 우리는 천지와 내가 더불어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하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로 평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주를 외우고 우리의 기도문을 함께 올립니다.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신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신통 천지여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신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저희가 의식을 행할 때 이 목탁을 사용하는데 목탁을 사용하는 그 까닭은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세상말로 말하면 박자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저번이런 할 때는 목탁이 없이도 함께 제가 할 때에 이렇게 운곡을 박자를 맞출 수 있어서 목탁을 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그 기도문 함께 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이 불응할 경우 집행의 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혜로운 법신벌 사은님, 3차 이상 해산명령이 평화를 빼앗긴 지 6년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 폭력에 맞서온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옵고 오늘 또 불법사드 철거와 76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분단 체제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은님, 소태산 대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 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결벽되니 정신을 결벽하다 하시었고 이곳 소성리에서 나신 정산용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개의 영혼 속에 이뤄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합의를 담대하게 결단하게 하시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슬기로운 외교로 분단 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로 가는 큰 물길을 열게 하시어 소성리의 불법사드 철거가 그 첫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법신불 사은님, 사드는 냉전 체제의 패권 경쟁을 부활시키는 인류 파멸의 전쟁 무기이오니 이를 조장하여 앞장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소성리의 전쟁 무기 불법자들을 철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을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천원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은님,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평화로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로 마침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경전을 공독을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보통 원불교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경문을 읽습니다. 독경을 하는데 독경은 생략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법문을 한 구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앞에 모신 정산종사님, 이곳 소성리에 전하신 정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입니다. 해방 후 전제 동포 구제 사업을 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구제 사업에는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의 두 가지 뜻이 있나니 전제 동포에게는 우선 구호 사업이 시급하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제도 사업을 아울러 하여야 하나니라.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오직 심지를 바르게 제도하여야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오나니, 이 세상 모든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종교 사업이며 우리는 항상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의 양면을 쌍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의 무건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공독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핍박 속에 원불교가 1916년에 시작을 해서 30년 되던 해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30년 된 그 원불교가 무슨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해방되고 나서 8월 10월 해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입니다. 이제 일제로부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저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이 기차를 통해서 저 만주 중국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떠나서, 일제 압박으로부터 떠나서 해외에 이주했던, 또 망명했던 우리 동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작은 원불교가 가장 먼저 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었습니다. 귀환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리역, 서울역, 그리고 전주, 부산 이 네 군데에 이 구호 사업을 하는 본부를 세우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구호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 돌아오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입히고 하는 이 인도적인 구호 사업을 그래도 작지만 그렇게 네 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제동포 이 구호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꼭 덧붙여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제도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의 사람이 이 각성되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 욕심의 노예에 빠지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평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법사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직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그 패권을 놓지 않고 세계 제일의 그 강대국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이 가지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돌이켜보면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결코 또 과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대한민국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나요? SLBM 8번째 보유국이 되었다라고 아주 국뽕이 가득한, 국뽕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 종교인 이런 참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국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식구가. 그래서 세계 8번째 잠수함 이 발사 그 탄도탄을 보유하는 그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잘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쭉 연결고리를 또 따져보면 저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보를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한 겹을 두 겹을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이익과 딱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불법 사드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며칠 전에 또 그런 뉴스를 봐. 요즘 소송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이런 대한민국의 이 안보에 관련된 뉴스를 늘 챙겨보는데, 그 바다에서 해군, 군함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새로 건조하고 그러는데, 그 건조하는 그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들여올 그 전함, 싸우는 그 배가 구축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기 구축함에는 SM3를 거기다 장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띄우고 있어요. SM3가 뭡니까? 이 불법 사드가 150km 상공까지는 커버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SM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사들을 들여놓기 전에 또 문재인 그 9월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3불 이야기를 했어요. 3불 이야기.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고 사드도 들여놓지 않고 마지막에 이 MD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것을 2017년도 9월 2차 그 사드 놓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저층방으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와 있고 이 불법 사드 지금 임시배치라는 이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2025년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SM3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망 MD의 그대로를 한국에서 지금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라고 하는 우리 교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신을 계백하자는 그 말씀이 정산용사님 오늘 말씀에 이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는 이 마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우리들이 중생심이라고 그러죠.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평화를, 우리들의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 국민의 4분의 1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세민 카드로 살아요. 웃기는 이야기죠. 푸드카드라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오니까 그 카드 나눠서 음식 바꿔 먹는 게 그 사람들로 말하면 쓰레기 음식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인병이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보고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저렇게 많은 우리 지금 경찰 병력들이 여기서 와서 우리 평화를 외치는, 진정한 평화를 외치는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시간을 또 복권력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집회가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저 물질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저 미국이 제대로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들 스스로가 아프신 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 전쟁 무기 불법사들을 먼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사들을 치워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전쟁 무기사들을 갖다 놓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상설이고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서 지금 외치고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이 평화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지금 가진 게 많고 힘이 세다고 무력으로 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패권에 의해서 정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나의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 누가 다치게 하는 누가 다치게 하냐고. 아니 누가 다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의 목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무질러버리고 그 입을 닫고 그 평화의 꿈을 이처럼 억압하게 되면 그 평화는 누가 외치겠습니까? 저 불법과 무력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만 찍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경들 이름으로 해. 이 평화가 메아리 쳐질 수 있도록 우리
공권력이 지켜줘야 되고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평화가 무력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논리에 우리들이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려면 내가 평화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창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훌륭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 불법 사드가, 전쟁 무기 사드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불법 사드, 전쟁 무기 사드에 대응하는 또 다른 창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없는 치킨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진정으로 안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해마다 더욱 국가 예산 가운데에 저기를 국방 예산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안전해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평화의 메아리가 이 소송리를 지나서 저 달마산을 넘어서 한반도에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왜 평화를 깨뜨리는 우리 국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목소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메아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행복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정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써야만이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의 심지를 회복하는 이 부처님 되는 공부를 하여야만이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하고 가장 우리들이 속히 해야 될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노예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탐욕의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신문화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마음의 양심의 그런 주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양심을 다 저 물질에 팔아먹고 오직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양보하지 않고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있고 그 평화를 깨뜨리는 그 주범이 바로 우리들 마음의 욕심에
그 산문인 저 불법사드가 이게 소송리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칩니다. 불법사드는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것이죠. 어머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일생 동안 농사를 짓고 이곳 소송리에서 살아왔습니다. 소송리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저 전쟁 무기를 가져다 놓고 일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 평화를 지켜준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고 증명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 아줌마 누구냐고. 그 자체가 무슨 아닙니까? 형사 동대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아니, 저 행위에 뒤에 대해서 모자 쓰고 있는 아줌마. 불법이다라고 저 아줌마 그 아까 모든 평화 행동에 대해서 누구십니까, 저 아줌마? 아니 대학원장에 가서 빨리 해결하자. 시내에서 왔다는데 연대하러 왔냐니까 그냥 보러 그냥 왔대. 구경하러 온 거잖아 지금 태극기 때 아니야? 그 말씀하시길래 생각을 저희하고 했습니다. 경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누군가 싶었는데 것이 이렇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를 지금 허리 아프셔 조심해야 돼. 그 양심이 가득한 사회가 우리 이곳 소송리에서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저 양심을 팔아먹은 패권을 위한 저 전쟁 무기 허리 아프셔 사드가 조심해야 돼요. 이곳에서 나갈 것입니다. 전쟁 무기 사드가 이곳 소송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욕심을 재리는 패권을 내려놓고 온 세상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평화의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저 불법사들을 물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 주민들의 이 행위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사도들을 지켜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 공권력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이 성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는 시작되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소송리에서 그 첫 단추를 꿰읍시다. 소송리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전쟁 무기 사드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모순처럼 저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는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냉전 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전쟁을 하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 군비 경쟁이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군비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 예산 60조 가까이를 씁니다. 60조라고 하는 돈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돈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초중고 우리 학생들 먹여주는 급식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돈이 엄청난 돈인 것 같아도 우리 국방 예산 60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면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못하기 때문에 저 한미동맹 어지간히 팔아먹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미동맹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 책임질 수 없다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지요. 대한민국 국방예산 60조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저 북한의 국가총 GNI라고 그러나요? 국민총생산의 1.5배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미동맹 이야기하고 저 전쟁 무기사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시작된 저 용산이 일본을 거쳐서 미군을 거쳐서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구나. 저희 사무실이 바로 그 삼각지에 있습니다. 이제 용산에 시민공원이 되면 그곳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남산까지, 그래서 한강까지 녹색 벨트로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겠구나. 미국이 온전하게 주겠습니까? 미 대사관은 그곳으로 옮긴답니다. 미군을 위한 호텔을 거기다 짓겠답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얼마만큼 세뇌가 되어 있으면 한미동맹하면 무슨 신주단들이 모시듯이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거야. 중국 너네 우습지. 우리는 미국이 있잖아. 100년 전에 조선 말에 우리가 역사를 다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종이 청나라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바짓가랑이 붙였다, 붙잡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조선의 그 국권을 지켜줬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니까 지켜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평화시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사를 펼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확인했다. 4년 전에 우리 진진정 여당이 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사드반대 다 외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대선 후보는 4년 전에 사드는 잘못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위정자들의 모습입니다. 상황 따라서 바뀌는 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국익입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명확합니다.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하지 않는
평화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송리 달마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저 유정자들의 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허리 아프면 저희 좀 부축해서 안으로 좀 안전하게 모실게요. 평화를 외치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는 데만 도와드릴게. 애써서 눈 감고 귀 닫고 그리고 자 앉으세요. 미국의 이 패권에 불忠하고 불복하는 유정자들에게 이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의 상황은 이제 소수 몇 사람만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 몇 사람의 목소리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녹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이러고 있지만은 소송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눈치 보지 않고 참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억울해 이따가 제가 누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가? 이따가 말씀 들어드릴게요. 안보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내 자리 여기야.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여기 라인 바뀌었다. 안보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늘 확인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저 사드가 지키고 있습니까? 저 사드가 지키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을? 이제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 도금년 어머니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국가의 폭력으로 주민들이 막히고 들려나오고 밀려나왔습니다. 부모님을 잘 챙겼어야지. 이렇게 잊어버리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경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우십니까? 다시 외칩시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대한민국 모라리즘
억울해서 못 살겠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불법경찰 물러가라. 찬수 대표님. 빨간 차 들어갔어. 빨간 차 들어갔어. 빨간 차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인부가 다 들어가는 공사인부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찬수 대표님 아파서 하나? 자, 찬수 대표님 오실 때까지 내려가 이제. 구호를 조금 네. 이제 공사 차량은 일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피켓팅 하고 계시는 분들 내려와서 편하게 자리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 좀 더 외치겠습니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아 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불법 사드 철거하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자, 대표님. 물차 올라갔어? 나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물차 안 네. 들어갔어. 형제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38번째 스타트 기지 육로 병참선 확보를 위한 공정의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나는 이게 작전인 줄 알았지 작전이 아니라 하네. 그냥 행정형이지 뭐. 그래서 경찰은 행정 지원이고 국방부는 행정형이고 그래서 별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군사 작전을 저지하고 좀 비장하게 생각했는데 비장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동사무소에서 그냥 주민등록 등본 마련하면 똑같아. 네, 저도 어제 원래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미뤘다가 3차까지 돼서 안 가면 체포한다 해가지고 좀 또 이 나이에 또 길가에 갖고 체포되고 나가면 자식 보기 부끄럽까 싶어가면 갈라 그랬는데 마침 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때 돌아가시고 장례 때문에 내가 못 가신다 그래서 일단 전화는 해가 여차하니 하여튼 좀 미라도 올라가니까 뭐 좀 천천히 받을게요. 추석 쉬고 일단 가는 걸로 일단 해놔요. 경찰서하고 병원은 가능하면 늦게 가는 게 안 좋겠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취소하기. 병원은 빨리 가고 경찰서는 천천히 가는 게 안 좋겠어요? 한 번 쉬고 화요일날 장례식 때문에 못 오고 왔지만 좀 낯설다. 오늘은 우리 서울에서 우리 병동사 청년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격자 투쟁할 때 다치고 동지들도 있고 우리 또 이우성 청년팀장은 이제 군에 갑니다. 나이가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마지막 소성리 우리 주민분들 인사도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군대를 또 전체 허락한다 하네. 그러니까 날 받아놨다가 지금 한 달 밀리가지고 투쟁을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그동안 그 온라인에서는 그 등장을 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여기 성주에서
요즘 가장 무서운 고딩이 한 명 와가지고 1인 시위를 홀로 하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 형님들이 조금 같이 해야 되는데 니 혼자 먼저 치고 나가면 곤란하다 이런 내가 살짝 말리는데 토요일 날 기지 앞에 기도회 하고 출근 저지투쟁 할 때도 오고 했는데 오늘 인사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시켜야 되는데 승민아 어디 갔노? 인사 좀 하고 가라. 옷 입고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오늘 오프라인에서 한번 데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등교를 해야 된다 하네. 지금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다 태워주고 그럼 같이 인사 못하겠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우성씨 그러면 여기 은주씨하고 하원씨하고 와서 인사만 좀 하고 가라. 발언하지 말고 인사만. 일로 와, 일로 와. 오늘은 성민이하고 같이, 오케이. 예. 그리고 어저께 MBC 뉴스에 도건엽 기자라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 노동자들 문제나 또 이런 우리 시민 또 민중단체 활동들에 대해서 객관적 보도를 해주는 그런 기자인데 조성리에서 기획 취재를 했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다큐 수준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할 때 대책위 측에서도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긴 한데 소성리는 현장 투쟁 지휘부고 성주 투쟁 지휘부는 거기 옛날 걸마들 나쁜 놈 소성리 돈 떼먹고 도망간 김총아의 걸마들인 줄 알고 그거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다. 내 잘못도 사실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안 하고 우리가 투쟁을 해오니까 이 관심 있는 우리 도건엽 기자조차도 여기는 현장 성주주민대책인 현장이고 성주투쟁이가 그리고 이 새끼들이고 엄청 화면에 잡아먹고 나가 뭐 온갖 좋은 말은 다 하고 남북이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9월 7일 자기들이 사드 백지 4년이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 얘기는 그거는 여기 인터뷰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거의 현장과 우리 성주주민 대책위가 성주 주민들을 대표하는 투쟁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성민이. 예, 안녕하십니까. 성주에 사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짧게 구호 하나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주 뽑고 평화 심자!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 할머니 세대에서 우리 이제 정수 씨 이런 이제 아들 세대가 이제 투쟁을 하잖아, 그죠? 우리 그런데 이제는 성민이가 나타남으로 해서 손자 세대가 이제 투쟁에 함께 하게 되는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3대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민이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성민이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나이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 투쟁이 도성리에서 지속적인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이가 성주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어제 카톡에 올리는 바람에 조금 술렁거렸습니다.
한 분 더 모시고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장님, 오늘 이석규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MBC 기사 보고 약간 소감도 봤습니다. MBC 기사? 조성리 현장을 취재를 하고 도건희 기자, 여기가 김천 가서 하고 성주 간다 그러길래 나도 성주에 볼일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우리 김창수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주 투쟁이가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은 진짜 우리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거 깨어야 됩니다. 성주 투쟁이 자체는 조성리 돈 2천만 원 처먹고 지금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지금 아무 활동 안 하고 내부적으로 해산이나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지금 전국의 언론이나 모든 단체들이 성주투쟁이가 열심히 싸운 걸로 그렇게 인식하는 걸 우리가 일찍 기자회견에서라도 성주투쟁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지 못한 죄도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일부 이 싸움판에 같이 옛날에 싸우던 동지들 여부에서 옛날 일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주투쟁이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그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사들을 착한 사들을 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사들은 같은 사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니까 문재인 사들은 착한 사들하면서 서서히 발뺏는 놈들을 지금도 이 사드 투쟁에 앞장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까발릴까 나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주 지역에 찌라시를 돌리든지 이제는 성주 투쟁이는 조성리에 법률 지금 2천만 원을 훔쳐가가지고 찌묻고 그 돈 떨어지니까 앞으로 아무 활동도 안 한 해산된 단체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좀 하고 앞으로 언론에 그렇게 건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현장도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이제는 김천, 성주, 양주, 이 소송리 이쪽밖에 열심히 싸우는 게 없는데 성주 투쟁이가 열심히 한 걸로 생각한다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지만 앞으로 그런 거 깨부수면서 우리 용기 잃지 말고 사드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부터 유쾌하지는 않은 말씀을 그래서 그냥 신경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대책이 성주 대책이가 명실상부한 사드 투쟁의 그 성주의 실질적인 투쟁 중심이고 또 소성리와 성주와 또 김천, 원불교 또 전국 동지들과 연대하는 대표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알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천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1인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소성리는 여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투쟁을 하고 하니까 이력도 없고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중대책이가 성주 업의 거점에서 투쟁을 하는 문제를 그건 매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부터라도 어제 성민이가 1인씩 하겠다 해갖고 이 문제도 좀 풀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성주주민대책위가 긍정적 방향에서 우리를 알림으로 해서 거꾸로 이제 부정적인 성주투쟁이가 좀 범죄 자체가 밝혀지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이장님은 박살내야 될 텐데 그거는 좀 언론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다.
대구서 온 우리 정기장 동지, 도서관 동지 인사 좀 하시죠. 일어나세요, 인사하세요. 쪼노. 아니 맨날 오는데 우리 식구인데 인사시키니까 지금 뻘쭘해 하잖아. 아니 근데 우리 식구밖에 없는데 그 인사 안 시키고 완전히 그냥 난데 삼장 보러 구워 두개 해주고 바로 밥 먹까? 응. 묵자 이제. 다 오늘 묵자, 사람 있는데 진짜. 뭘 자꾸 쳐다노? 예, 알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38번째 투쟁 함께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밥 먹겠습니다. 예, 구호하겠습니다.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문재인은 사죄하라! 문재인은 사죄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네, 식사하겠습니다. 식사는 오늘 기념 공동체에서 지난번에 식사를 준비했는데 식사를 약하게 준비해갖고 우리가 또 한달 아직 안 됐어? 계속 빈대가지고 아직 안 오늘 근데 왜 안 내? 박수도 동지, 박철구 사실장, 조은아 부장님, 뭐또 김정선 등등 기념 공동체 사람들이 안 보이네.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는 본드레 말입니다. 약초돌역에서 빵을 내주셨고요. 지금 다 준비가 됐다는데 아직 안 내놓으셨네요. 잠깐 반찬입니다. 반찬입니다. 식구 얼마 안 됐는데 뭐 밖에 안 나오면 계속 화장하고 안 먹겠어. 개통이 있지? 기존 그냥 이거 열어. 아유, 컵을 안 먹어. 정상 다리 폼 좀. 들어가서. 많이 갔어. 반찬 그만 내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만 내. 밖에 없어. 사람 이걸 안 가라. 사람 없어. 여기서 어머니들 드시라고 그러면 돼. 아니. 건들밥 우찌 할 줄 아는 그래. 곤드레밥을 이렇게 하셨네요. 미치겠다. 사람도 없는데. 반찬들만 나와도 돼. 그만 나오라고. 밥을 주세요, 밥을. 네, 오늘 소성리는 모처럼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아침에 좀 춥긴 했는데 지금 좀 풀렸고요. 소성리의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